자,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 세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여기 이 소리에 관한 것에 대한 규정까지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개별적인 단어들이 아니라 이 원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어떤 소리의 변화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때는 원형을 밝혀줬고 설명이 안 될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오늘 배울 내용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이 PPT랑 교과서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오늘 배울 내용을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아마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내용을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우선 합성어가 뭐고 파생어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단어를 좀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어를 그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품사, 9가지 품사로 나눴잖아요. 오늘은 이제 어근의 개수에 따라 갖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근이 하나 있으면은 단일어라고 부르고요. 어근이 두 개거나 혹은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복합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근이 뭐냐? 어근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어근이란 어떤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근이라 그래. 자, 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단일어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다리, 사과, 먹다, 귀엽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어야.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밤낮, 돌다리, 넘어지다, 쓰러지다. 자, 이런 단어들을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밤낮 같은 경우에는 밤과 낮, 돌다리는 돌이랑 다리, 넘어지다는 넘다와 지다, 쓰러지다는 쓸다와 지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해져 갖고 하나의 단어가 된 거죠. 밤낮, 돌다리, 넘어지다. 이 넘다는 알죠? 지다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한데 이거 그늘지다 할 때 그 지다예요. 얘는 쓸다와 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어근이 합쳐져 갖고 단어가 만들어지면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금 좀 의미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여기 헛걸음, 짓밟다, 구경꾼, 공부하다 이거 보세요. 걸음이 뭔지는 알죠? 밟다 뭔지 알고요. 밟다 뭔지 알고, 구경 뭔지 알죠? 공부 뭔지 알아요. 헛 이게 뭐야? 짓 뭐야? 헛 무슨 의미죠? 짓? 꾼? 이런 단어들은 혼자서 쓰이지가 못해요. 혼자서 어떤 구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어근에 붙어가지고 의미를 좀 제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접사라 그래요. 접사. 이렇게 앞에 나와 있으면 접두사, 뒤에 나와 있으면 접미사. 여기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게 여기 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하다. 이 하다가 여러분들 동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접사입니다. 접사. 요거는 조금 경우에 따라 달라요. 어떤 단어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좀 구체적인 거는 국어 사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띄어쓰기 배웠잖아. 띄어쓰면 뭐가 되는 거죠? 동사가 되는 거죠. 근데 붙였으면은 동사가 아니라 접사로 사용된 거죠. 여기서는 우리 근데 공부하다 할 때 공부 띄고 하다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접사예요. 이거가 이제 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다는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접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접사로 사용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붙여서 쓰니까 알 수 있죠. 접사는 단어가 아니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이 세 가지 단어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근과 접사에 대해 배웠어요. 어근은 단어의 중심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접사는 그 어근에 붙어서 어떤 뜻을 제한하는 거. 제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뜻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뜻을 빼준다는 뜻이야.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과일은 과일인데 모든 과일 중에서 올해 나온 과일, 핵과일. 손은 손인데 모든 종류의 손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손, 맨손. 이런 식이야. 이게 접사야.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붙은 거를 우리가 접두사라 그러고요. 이렇게 뒤에 붙은 거를 접미사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접두사의 어근과 접사는 되게 다양한 품사에 활용이 돼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죠? 여러 가지 품사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이 어근과 접사랑 굉장히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어간과 어미야. 우리가 어근 접사 그리고 어간 어미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수업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어근과 접사는 우리가 합성어, 파생어 이런 거 할 때 쓰는 개념이야. 근데 어간 어미는 용언의 활용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용언의 활용이잖아. 용언이 뭐 있지? 동사랑 형용사밖에 없어요. 그 동사, 형용사에만 쓸 수 있는 말이야. 어간, 어미는. 근데 어근 접사 아까 뭐라 그랬지? 다양한 품사에 활용된다 그랬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뭐 많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간, 어미가 뭐냐? 용언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해요. 여기 봅시다. 먹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먹과 다 중에서 이 먹은 가만히 냅두고 이 다를 변화시켜서 먹었다, 먹이다, 먹고, 먹으니, 먹지 이렇게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어를. 이런 걸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 변하는 부분이 어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단어 볼게요. 이 예쁘다라는 단어도 앞에서 예쁘라는 말만 냅두고 뒤에 있는 어미를 변화시켜서 단어의 뜻을 달리 쓰고 있어요. 여기 예뻐지다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예쁘어지다죠? 예쁘고 예쁘지 예쁘지가 두 번이네. 하나 뺍시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어간과 어미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어미가 또 종류가 있어요. 어미가 종류가 있는데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두 개만 합시다. 두 개만 할게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연결 어미가 있고 종결 어미가 있어. 연결 어미는 말 그대로 연결해 주는 거고 종결 어미는 말 그대로 종결해 주는 거야. 연결 어미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죠. 두 개의 문장이 있죠.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게 연결 어미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배웠던 혼문장, 겹문장 이런 거 할 때 배웠을 거야. 자,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냥 연결 어미는 연결해 주는 거, 종결 어미는 종결해 주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좀 이따 할 거니까 지금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전성어미라는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오늘은 오늘 수업 내용이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짓밟히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어근 접사, 어간 어미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자, 어떻게 한번 분석을 해봤나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랑. 이 짓밟히다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어간 어미부터 해보자. 활용 한번 해보자. 자, 요거를 활용한다고 할 때 어떻게 변하죠? 짓밟히다, 짓밟히고, 짓밟히지, 짓밟히었다. 그러면은 벌써 알 수 있죠. 어간 어디, 짓밟히, 어미 어디,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근과 접수를 나눠봅시다. 이 짓밟히다에서 핵심적인 의미,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 어디일까요?
발히다 요거지. 얘가 어근이야. 근데 이 어근에 붙어갖고 어떤 문법적인 의미나 또는 어떤 이 단어의 뜻을 제안해주는 부분은 밟긴 밟는 건데 짓밟는 거야. 접두사죠. 근데 내가 밟는 게 아니라 밟히는 거야. 피동, 접사죠. 이렇게가 어근과 접사가 되는 겁니다. 얘는 뭐야? 얘는 그냥 어미야.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자, 이 파트는 여러분들 마스터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간, 어미, 어근, 접사는 마스터했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보시면 한 번 들어가고 이해가 잘 안 돼도 안 될 수 있는데 여러 번 보시고 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처음엔 어렵지만 하다 보면 어렵지 않다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 번 반복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과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교과서로 돌아와서 다음 문장을 봅시다. 냉동창고에 들어선일까요? 들어선일까요? 곳곳에 얼음일까요? 얼음일까요? 얼음이 쌓여 있었다. 쌓여일까요? 쌓여일까요? 자, 뭐가 맞는지 한번 밑에 설명을 통해서 맞춰봅시다. 자,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 소리대로 적으면 되는지 아니면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는지 무척 헷갈린다. 자, 그럴 때는 대체로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된다.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경우랑 유지가 안 되는 경우랑 다르다는 거죠.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때랑 안 될 때랑 달랐던 것처럼 여기서도 앞말의 본뜻이 유지된다는 어떤 원칙을 정해놓은 거야.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에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삿짐을 들어서 밖으로 옮기는 행위를 나타낼 때 들다의 본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드러내다를 쓰지만 속마음을 밝히는 일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들다의 본뜻과는 무관함으로 드러내다를 쓰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앞말의 본뜻이 남아있으면 원형을 밝혀서 적고 앞말의 본뜻이 남아있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자, 이 원칙을 적용해보면 이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위에 거 볼게요. 들어서다. 냉동 창고에 들어서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잖아. 들다의 뜻이 남아있지. 얘가 맞죠. 얼음, 얼다의 뜻이 남아있죠. 얼음에는. 그쵸? 그러니까 얼음. 쌓다의 뜻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쌓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좀 구체적인 규정을 보도록 할게요. 어간과 어미라고 남아있는데 이제 어간, 어미 배웠으니까 알죠? 이거를 모르고 아마 이걸 읽었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용어는 어간과 어미는 구분해서 적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어간이고 어디가 어미인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위에 거 보면은 먹, 밑에 건 널. 이거 다 딱 보면 알죠? 어떤 게 어간이고 어떤 게 어미인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단위어 같은 경우고 이제 합성어가 되면 두 개 용언이 어울려 하나가 용언이 되죠. 이게 합성어죠. 합성어가 될 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지.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원형을 밝혀서 적는 거고요.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돼요. 이제 이 규정, 여러분들 이 규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대원칙이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거,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저쩌고 이런 것들은 앞에 걸로 다 밝혀서 적어요. 왜냐? 넘어지다 같은 경우는 넘다, 늘어나다 같은 경우는 늘다, 늘어지다도 늘다, 돌아가다도 돌다, 이런 것들은 다 앞말의 뜻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 무슨 말이 합쳐진 건지. 밑에 거 보세요.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이거는 이제 들다, 얘는 살다, 얘는 쓸다. 이런 말들이 이제 합쳐진 건데 이 들다하고 드러나다, 살다하고 사라지다, 쓸다하고 쓰러지다.
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원래 뜻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이거를 밝혀서 적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앞말에 본 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밝혀졌고 멀어지면 밝혀졌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거는요. 이 동사, 형용사, 용언에 활용해서 우리가 그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이제 용언뿐만 아니라 다른 품사에서도 다른 단어에서도 똑같이 이런 원칙이 정해집니다. 제 19항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자, 교과서 설명이 조금 헷갈리게 좀 가독성이 좀 떨어져 갖고 PPT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한글 맞춤법 19항입니다. 우리 뭐 한글 맞춤법엔 되게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간이 뭔지 배웠지? 아까 어간이 뭔지 배웠죠?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어간에 이나 음이라는 단어가 말이 붙어갖고 명사나 부사가 된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 길이, 깊이, 높이. 이걸 우리가 길이, 깊이, 높이 이렇게 안 적는다는 말이죠.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는 것이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음이나 미음, 걸음 이렇게 안 적는다는 거죠. 아까 얼음이 얼음이라고 적었던 것도 이 규정 때문이겠네요. 걸음, 묶음, 믿음.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 같이, 굳이, 밝히, 익히 그대로 원형을 밝히어 적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적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 되게 어려운데 어간, 뭐 명사, 부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명사냐 부사냐 어간이냐 어근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다? 앞말에 본 뜻이 남아 있느냐 이거가 중요하다. 여기 봐. 응? 여기 이 규정에 해당을 하더라도 어간의 뜻과 멀어지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그 앞말에 또 본 뜻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이 보세요. 국돌이. 이게 뭐냐면 그 방 안에 있는 그 말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사진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굽, 돌, 이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돌다, 굽다 이거랑 그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알 수가 없죠. 문열이가 무슨 뜻이냐면 동물들이 한 번에 여러 마리 새끼를 낳을 때 그 가장 처음 태어난 새끼를 문열이라고 합니다. 얘는 문 열고 나왔다 그래서 문열이에요. 근데 새끼가 태어나는 거하고 문 열고 나오는 거하고 어간 그 원래 뜻이 너무 멀어졌다. 원래 뜻에서 너무 멀어졌다. 문을 여는 거하고 새끼가 태어나는 거하고 글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걸음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밭이 걸다 할 때 그 걸다에서 온 거거든. 근데 이 걸음은 비료라는 뜻이잖아. 비료. 그러니까 그 밭이 건 거하고 비료하고 무슨 상관이냐. 관계가 좀 없다 싶으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 것이죠.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공부를 조금 문법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 지금 이상한 점을 못 찾은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이거 찾았으면은 진짜 자신감 가져도 돼요. 진짜 진지하게 문법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 가져도 됩니다. 자, 내가 분명히 아까 어간에는 어미가 결합하고요. 어근에는 접사가 결합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이나 음은요. 얘는 어미가 아니라 접사야. 그러니까 지금 한글 맞춤법 조항에 어간에 접사가 붙는다고 써놨어요.
이거가 좀 이상한 점이죠. 이거를 찾으셨으면 진짜 예리하신 분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자, 근데 왜 이걸 어근이라고 안 하고 어간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여기만 설명할 거면은 어근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정확한데 이 밑에 있는 다만 이 규정을 설명할 때는 어근이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설명할 때 어근이 어디냐? 이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은 안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 문열이의 어근이 문이랑 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통칭 어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구분을 해서 써야 되는데 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어간이라고 하고 접사라는 말을 안 쓰고 대신 이나 음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TMI였습니다. 몰라도 돼요. 자, 다음 한글 맞춤법 22항입니다.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요. 용어는 어간에 또 어간이야.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전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봐. 어간과 접사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원래는. 근데 아까 설명했죠?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희리기 우구추 기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동접사 또 피동접사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맡기다, 뚫리다, 낚이다, 굳히다, 꾸다, 도두다, 갖추다, 돌이키다, 없애다 이런 말들 사동, 피동 접사가 붙을 때는 어간 그러니까 앞말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게 원칙인데 또 중요한 건 이거지. 앞말의 본뜻에서 멀어지는 거 이거는 소리대로 적는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다 쉬워요. 앞말의 본뜻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자, 칼로 돌이다. 이 돌다라는 말에 본 것 같은데 칼로 도려내는 거하고 빙글빙글 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잘 모르겠죠. 이 세금을 바치다. 이것도 이제 받다라는 말에 본 것 같은데 받는 거하고 바치는 거하고 또 의미가 달라졌죠. 여러분들이 이거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 쓰는 겁니다. 이 바치다는 전혀 뜻이 달라요. 뭐 책을 바치다, 쟁반을 바치다 할 때 쓰는 말이고요. 세금, 돈을 바치다, 물건을 바치다 이런 거 할 때는 바치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루다. 이것도 밀다의 손말인데 이거는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애매하죠. 그쵸? 근데 물건을 이렇게 앞으로 밀어버리는 거하고 내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하고 비슷한 듯 다르단 말이야. 이것도 멀어졌다고 판단을 해갖고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 자, 교과서로 돌아와 봅시다. 아까 설명한 내용들이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한 거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또 하나 더 추가된 내용이 있네. 그치? 15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항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미에 대한 규정인데 종결어미하고 연결어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종결어미, 연결어미 했죠? 종결어미는 말 그대로 문장을 끝내주는 어미고 연결어미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어미입니다. 자, 여기서 발음이 똑같다고 해도 종결어미 오는요 요로 소리가 나더라도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종결어미는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연결어미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이유로 씁니다. 얘는 원형을 밝혀줬고요. 밑에 거는 그대로 얘도 원형을 밝혀 적는 거네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이요. 이 연결어미랑 종결어미 구분하세요.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니까. 자, 이제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서 맞는 표현을 한번 골라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자,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위에 거는 꼭두각시 노름이 맞고요. 밑에 거는 노름이 맞습니다. 이 위에 건 원형을 밝혀줬고 밑에 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수업을 착실하게 들은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위에 나오는 노름은요, 말 그대로 놀다. 우리 논다 그러잖아, 플레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노는 게 제일 좋죠. 뽀로로가 좋아하는 거 놀다의 의미가 남아있기 때문에 놀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노름은요, 이 놀다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냥 도박이라는 의미만 남았죠. 원래 말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노름하고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겁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나요? 요거 이해할 수 있으면 오늘은 어느 정도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리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정말 많은 내용 배웠습니다.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좀 힘드시겠지만,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다 왔고, 이제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만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안녕.